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핵심 비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타인의 어떤 상처가 나에게 내가 그 상처를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돈을 벌어다 준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게 결국 그 사람을 얻기 때문이겠죠. 사람이 와야 돈은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실제 사례를 오늘 제가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떤 아주머니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말씀을 아주 조금 하실 수 있고 나머지 두 분은 거의 농아셨습니다. 농아를 순화시켜서 청각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청각장애인과는 또 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막 찾아봤는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농아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아셨습니다, 두 분은.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안경을 맞추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농아셨던 남자분을 안경을 해드렸어요. 만족하셨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에 있는 농아분이셨습니다. 잘 해드렸습니다. 레티노스코프죠. 레티나가 망막을 의미하죠. 그 망막의 상황을 보겠다라는 기구이기 때문에 레티노스코프라고 하는 것이죠. 줄여서 레티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걸 통해서,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론 ARK로도 할 수 있지만 ARK보다 이게 더 좀 정확하죠. 법적으로 검안사가 이걸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안경사들을 고용해서 안과에서 검안사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시력 검사를 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레티를 사용하는 것을 장려하죠. 안과 의사만 레티노스코프 쓸 수 있어, 너는 저리 물러나 있어, 내가 레티노스코프로 검사하고 나머지를 네가 해,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안과에 있는 검안사들이 결국 안경사죠. 이걸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반 검안사나 안경사들이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런 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농아가 오셨습니다. 말이 안 통해요. 그분에게 시력 검사 못하니까 안과로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안과로 가려면 다시 또 마음의 준비 뭐 여러 가지를 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좀 더 편안하게 다가온 것이죠.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안경호는 이걸 가지고 시력 검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오른쪽 플러스 050, 왼쪽 플러스 100, 난시는 없었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죠. 타각식 검사인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는 레티노스코프로 검사를 해서 바로 안경을 씌워줄 수 있다. 안경을 맞춰드렸습니다. 맞춰드리고 나니까 저를 3번, 4번 하더라고요. 너무 만족된 거죠.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인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눈까지 좀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눈이나마 그래도 잘 보이게 해드리니까 너무 고맙다고 90도로 저를 너무 많이 해서, 저도 이제 이게 고맙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좋아를 했죠. 가시면서 이 빵을 주시는 거예요, 고맙다는 뜻으로. 그래서 제가 마침 점심때여가지고 먹었습니다. 이분들은 말을 못 하신다고 하는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이 상처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런 상처를 보듬을 수 있으면 보듬어야 된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대했더니 이분들이 저에게 오셨고, 제가 또 역시 잘해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표해 주시는 거죠. 결국 저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 사람의 상처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분들이 딴 데는 못 가는 거죠. 그 커뮤니티는 다 저에게 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상처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준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인 거죠. 안경원에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 예전에는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또 무리한 요구를 하려고 들어오는가, 이런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했는데, 순간적으로 지금은 이 사람의 상처는 뭘까? 그 상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상처는 뭘까? 이 사람의 단점은 뭘까? 이 사람의 약점은 뭘까? 그거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딴 데 못 가요. 저에게밖에 올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기가 만났던 여자들이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자살 시도를 했거나 결손 가정이거나 신기가 있거나 이 3가지 중에 하나 해당이 되더라. 그런 케이스인 경우 자기를 좋아하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사귀려고 하는 여자친구에게 혹시 너도 이 3개에 해당이
해당되느냐 물어봤더니 아무 말을 안 하더래요. 그럼 나중에 깊게 사귄 다음에 알고 보니까 그 여자의 엄마가 무당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너 왜 그런 줄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마음이 넓고 푸근해 보이니까 그런 거 아닐까?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다. 네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줬죠. 그랬더니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는 겁니다. 남녀가 달라야 자기하고 달라야 마음이 뺏긴다. 그 말은 표면적인 거죠. 더 본질적인 무의식적인 영역에서는 비슷한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 학을 뗀다. 다시는 이런 남자 안 만나야지 하고 헤어졌는데 2년 뒤에 딴 남자를 사귀고 있는 걸 보면 그 전 남친이랑 비슷한 남자를 또 사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의식이 그거는 선택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어떤 상처라든지 약점을 10분 파악하고 그것에 완전히 공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도 혹시 그런 자기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 몰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제가 이병헌의 연기를 보고 많이 공감을 하는 거예요. 이병헌의 연기를 보고 야 연기 정말 잘한다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이병헌하고 저하고 뭔가 무의식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같은 경우는 다른 배우가 연기한 걸 계속 보더라. 이렇듯 어떤 사람에게 공감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의 상처가 뭔가 그걸 생각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것을 완전히 공감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아니면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할 때 정말 필요한 핵심 비법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히 나의 상처는 뭘까 자문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전에는 나의 단점, 나의 약점에 대해서 안 보려고 하고 이랬겠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상처라고 하는 게 가치 판단을 할 필요 없고 이게 단점이자 장점일 수 있고 여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거고 나의 개성이 나오는 거다.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나에게 상처가 있어야 된다고. 나에게 상처가 없이 완전 무결하면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질 않죠. 향기가 안 나니까. 이병헌도 어떤 그 인생에서 상처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향기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에 제가 마음을 뺏기는 거지 않습니까? 배우로서의 생명력이 길려면 상처가 많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나의 상처가 뭘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가치 판단을 내려놓고 자문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상처 그리고 나의 상처 이것이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손자병법의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깨달아지더라는 것이죠. 손자병법을 읽어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해봤지만 깨닫지를 못했어요. 상대방의 상처가 뭔지 단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알고 나의 상처가 뭔지 단점이 뭔지 약점이 뭔지를 알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의 상처, 나의 상처 하여튼 상처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약점이 뭘까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너무 답답한 말을 누군가가 하면서 중치 막힌다 하지 않습니까? 중치 막히게 어거지로 막 어떤 주장을 펼칠 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심장이 나도 모르게 뛰죠.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는 겁니다.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의식적으로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심장이 뜁니다. 어떤 경우에 심장이 막 뛴다 그러면 그게 자기의 약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군가 자기를 무시한다라는 걸 느꼈을 때 심장이 뛸 수가 있겠죠. 그게 자기의 상처인 것이고 자기의 약점인 것이죠. 왜 그런 상처가 생겼는지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현상적으로 내가 이럴 때 심장이 뛴다 제어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자기의 상처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중치 막히는 이야기를 막 하고 클레임을 거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막 어거지를 피운다라고 한다면 내 상처가 작동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리를 피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런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레티노스코프를 가지고 농화 안경을 맞춰준 걸 통해서 또 상처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도 내가 품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내 그릇을 키우려면 결국 뭐 기술을 키워 나가야 되겠죠. 내가 이런 거를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안과 가봐라 이렇게 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공감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 곡에 더 나아가서 그 커뮤니티를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레티노스코프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